부동산원의 노조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안 들죠. 아, 저거는 아주 확실한 팩트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통계 조작 어떤 통계냐? 이게 국가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더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영어로 말하면 raw data라고 합니다. 기초자료를 통계 조작을 했다. 예,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아, 국민은 이거 속여도 된다. 지금 부동산 값이 한참 오르는데 부동산 값이 안정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그냥 뭡니까? 박근혜, 이명박 두 정권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뭐 열 몇 배가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심 위반의 요지가 있으니까 이 통계를 살짝 조작을 해서 국민들을 무작정 안심시키려고 하는 이 통계 조작은 대한민국 국기 사범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는 그냥 말로 통계 조작이 아니라요.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식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밀가루 분자입니다. 화장을 할 때 그 밀가루, 식자는 꿈이다, 뭐 치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으로 얘기하는 분식회사, 분식회계 이거는 어느 정도 엄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엔론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죠. 엔론이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아주 미국 기업으로서는 그게 얼만큼 중차지한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미국에는 회계 조작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엔론이라는 대기업이 회계를 조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이 파산됐습니다. 파산. 바로 그냥 이거는 뭐 삼진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바로 파산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얘기죠. 엔론 분식회계 사건으로 바로 회사가 쓰러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거하고 통계조작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분식회계라는 얘기는 이 거짓 장부를 만드는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익이 적고 매출액도 별 볼 일 없는데 이것을 살짝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얼굴을 뜯어고치듯이 분식을 해서 매출액도 많고 이익도 많은 것으로 위장을 했다.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 문정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아주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그냥 뭐 가재, 붕어, 개, 가붕개라고 하죠. 가재, 붕어, 개, 또 뭐 미꾸라지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국민들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우리가 통계를 조작해서 내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졸로.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번 통계 조작에 외압이 있었다고 제보를 한 게 바로 노조원입니다. 노조. 부동산원 노조. 아마 저 부동산원이 감정원이 이름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작 압박받던 부동산원 노조가 바로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 제보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팩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2019년 경찰 제보를 해서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죠. 청와대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조치를 하면은 자기들이 조작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실질적인 조치 없이 유야무야했던 조치 자체가 유야무야했다 하는 얘기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이거는 해외까지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속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는 저는 기자 생활 제가 30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예 정부가 작심하고 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그 기초 자료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얘기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게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요,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조가 2019년 가을 경찰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위압을 가하고 있다라고 그런 제보를 했던 정황을 입수를 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원의 노조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글쎄 정말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안 들죠. 아, 저거는 아주 확실한 팩트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서 원치 않게 통계를 조작하면서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을 생생하게 남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무려 수천 쪽에 이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청와대나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요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적어놓은 것으로 그대로 정해졌다. 각 고위관리가 통계 조작 관련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하성 단시 청와대 정책실장, 이게 지금 거의 여기에 나오죠. 감사원이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상을 요청한 고위직이 바로 장하성 대통령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다. 그리고 김수현은 장하선의 후임이죠. 2017년부터 18년까지니까 장하성이 대통령 정책실장을 하고 물러난 이후에 정책실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수현, 또 김상조가 또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집값 통계 관련해서 조작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호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조 다음에 이호승, 그리고 실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요청을 지금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 저는 상당수가 지금 유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끔 지금 구도가 되돌아간다 하는 얘기죠. 고용 통계 관련을 볼까요? 대통령 일자리 수석을 했던 황덕순, 통계청장인 강신욱, 가계소득 통계 관련해서는 홍장표, 경제수석이죠. 홍장표는 경제수석, 황덕순은 일자리 수석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고용 통계 관련과 가계소득 관련으로 이 기초 데이터 자료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묵인하거나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혐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안이 사실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국정 방향, 국정 정책을 어떻게 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을 도출해 놔야 되는데 이런 국민 사기성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국정을 운영한다? 이거는 뭐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중에서 김상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상조가 경실련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을 하라 이 얘기를 하네요. 경실련이 날뛸 때 바로 이제 경실련이 이 대목에서 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하며 한 발언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그거 한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워딩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집값 통계를 조작을 했는지. 2019년 지금으로부터 4년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그러자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감정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옛 감정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원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통계를 조작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변동률을 보합해서 마이너스 0.01로 바꿨다. 이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해 7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토부 말 안 들면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이거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통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마사지라고 그러죠. 손을 타면은 이게 훨씬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라고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방조를 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발언해 논란이 있다.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에 당시 경실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11, 정부가 얘기한 11이 아니라 51%에 달한다면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정원, 즉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라고 따졌다. 이렇게 감사원의 조서에서는 다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사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아파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즉 마이너스 떨어졌다는 얘기만 하라.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양천구 동작구 전세가 너무 오른 것 아닌가? 국토부에 잘 살펴보라고 압박을 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압박을. 이렇게 국토부 관계자가 아예 부동산원, 그 당시에는 감정원이죠. 감정원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냈다. 볼 때 올라가면 안 돼. 마이너스를 해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마이너스 0.01 떨어진 걸로 그렇게 조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수치, 통계 자체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주저없이 하는 거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문재인 가만히 있지를 않죠.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 고용률은 내가 있을 때 사상 최고였다. 정말 참 반박을 안 하기에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재임 기간에 5년 재임 기간에 고용률이 사상 최대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오죽 참 답답하고 오죽 그 코너에 몰렸으면 이런 거를 했을까. 어제네요. 어제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김유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에서 링크를 게재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또 저임금 노동자 비율,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내 재임 때 사상 최고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사상 최고였는데 이런 식의 이 국가 통계를 조작을 해서 사상 최고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저 부동산 값 조작을 한 걸 보면은 뭐 고용률도 충분히 이 수치에 손을 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 문정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기 문란행위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